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어젯밤에 목욕하셨나요? 그리고 그때 몸을 씻는 순서나 물의 온도, 목욕 시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평소처럼 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등 평소 약 드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녁, 제가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70세 새 환자분이 119로 이송되어 오셨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목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신고해 주셨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15년간 심장혈관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이 정말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목욕 중 응급 상황으로 119에 신고된 건수가 무려 3,247건이었습니다. 이 중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8%였고 안타깝게도 이 중 상당수가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계십니다. 도대체 목욕이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목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대부분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아주 간단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종 모양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줄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목욕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1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입욕 습관 5가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위험한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뜨거운 욕조에 풍덩 들어가시나요? 특히 추운 겨울날 몸이 차가울 때 따뜻한 물이 그리워서 성급하게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15년간 심장혈관내과에서 일하면서 이것을 목욕탕 돌연사의 1순위 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차가운 몸이 갑자기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닿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심장은 이를 보상하려고 무리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겨울에 69세 환자분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손자 돌보느라 하루 종일 추위에 있다가 저녁에 뜨거운 욕조에 바로 들어가시다가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추운 곳에 있을 때
몸의 혈관들은 천을 유지하기 위해 수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들이 한꺼번에 확장됩니다. 이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20에서 3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평소 혈압이 130인분이라면 순간적으로 100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심장이 이 상황을 정상화하려고 갑자기 빠르고 강하게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평소 분당 70회 뛰던 심장이 갑자기 100회 이상으로 뛰면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안전한 방법은 단계적 적응법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발부터 천천히 적시기 시작하세요. 발목, 종아리, 허벅지, 허리 순서로 점진적으로 물에 적응시키는 거예요. 물 온도도 처음에는 37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에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한 후에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세요. 목표 온도까지 최소 외서 10분은 걸리도록 천천히 올리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건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그것만으로도 혈관에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몇 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30분 이상 장시간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어야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뜨거운 물에 오래 있어야 몸에 좋다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것을 느린 자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30분 이상 있는 것은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은 심장 부담을 줍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심장은 이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담당했던 75 세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동네 목욕탕에서 1시간 넘게 뜨거운 탕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목욕탕 사장님이 119에 신고해 주셨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목욕했을 뿐인데 라고 가족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평소처럼이 바로 문제였던 거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설명하는 건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천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상천 36.5도에서 38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몸은 이 열을 식히기 위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때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평소보다 혈액 농도가 진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심장은 끈적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무리하게 뛸 수밖에 없죠. 더 심각한 건 혈압 변화입니다. 장시간 뜨거운 물에 있으면 혈관이 계속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혈압이 정상보다 20에서 4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릴게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욕조에 있는 시간은 15에서 2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가 적당해요. 천보다 1에서 3도 높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물 밖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5분 목욕, 3분 휴식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목욕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물에서 나오셔야 해요. 어지럼증, 메스꺼움,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식은땀이 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모두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짧게 목욕하면 시원하지가 않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원함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목욕 후에 따뜻한 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목욕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던 원인이에요. 세 번째는 목욕 전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는 어차피 물에 들어가는데 굳이 물을 마실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거나 목욕 후에 물 마시면 배가 차가워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15년간 심장혈관내과에서 일하면서 이것을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판단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목욕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15분 목욕으로도 약 500ml, 즉 생수 한 병 정도의 수분이 손실돼요. 30분 이상 목욕하면 1리터가 넘는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금방 목이 마르다고 느끼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이런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담당했던 72 세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목욕 후 물을 마시지 않고 바로 주무시다가 새벽에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경미한 뇌경색이었는데 저희 의료진은 탈수로 인한 혈액 농축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탈수가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에요. 먼저 혈액이 진해집니다.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면서 적혈구와 혈소판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기 시작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혈전이 생기기 쉽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한 심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심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독소가 몸에 쌓이게 돼요. 그럼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수분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욕 30분 전에 미리 물 한 컵 200ml를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욕 중 탈수를 예방할 수 있어요. 목욕 중간에도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5분 이상 목욕하실 때는 중간에 한번 물에서 나와서 물을 마셔주세요. 목욕 후에는 반드시 물 2컵 400ml 이상을 마셔야 합니다. 일단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30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아요. 차가운 물 마시면 몸이 식을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수분 보충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특히 주의를 당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커피나 녹차는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이 일어나서 수분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전후에 술을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탈수를 가속화시켜서 매우 위험해요. 물을 마시는 것 정말 간단한 습관이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강조하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위험한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에요. 네 번째는 식사 직후나 약 복용 직후에 바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그냥 평소처럼 밥 먹고 목욕했을 뿐인데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심장혈관내과 의사로서 15년간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조금만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응급 상황들이거든요. 식사 후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위해 전체 혈액의 약 30%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목욕을 하면 피부 혈관까지 확장되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이 턱없이 부족해져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74 세한 환자분이 응급실로 오셨어요. 평소처럼 아침 식사 후 혈압약을 드시고 30분 뒤에 목욕을 하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 혈압이 70/40까지 떨어져서 쇼크 상태였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자세히 물어보니 수년간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자율신경 기능도 약해져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습관이 갑자기 위험해진 거예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으로 혈당이 내려간 상태에서 목욕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까지 더해지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저혈당은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건 약물 복용 시간과 목욕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식사 후에는 최소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혈압약의 경우 복용 후 한에서 2시간 뒤에 효과가 최고조에 달하므로 약 먹기 전이나 복용 후 3시간 이후에 목욕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동시에 드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약물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목욕 시간은 아침 기상 후, 아침 식사 전 또는 저녁 식사 3시간 후입니다. 이때는 약물 효과가 안정되어 있고 소화 부담도 없는 시간이에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식사나 약 복용 후에 목욕해야 한다면 물 온도를 평소보다 낮추시고 목욕 시간도 10분 이내로 단축하세요. 그리고 목욕 중에 어지럼증, 메스꺼움,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누워서 다리를 높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물마다 작용 시간과 효과가 다르니까요. 마지막 5번째 위험한 목욕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고 원인이에요. 5번째는 목욕 후 갑자기 일어서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을 마치면 빨리 몸을 닦고 옷을 입으려고 서두르시죠. 특히 겨울철에는 추워서 더 급하게 움직이시는데 제가 15년간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것이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를 목욕 후 돌연사의 주범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뜨거운 물에 있던 우리 몸은 혈관이 최대한 확장된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70세 이상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담당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6 세한 어르신께서 목욕 후 급하게 일어서시다가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자칫하면 뇌출혈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 항상 느꼈던 건 목욕탕 바닥이 미끄럽다는 점이 더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면
골절이나 뇌 손상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욕을 마친 후에는 욕조에 앉아서 최소 2에서 3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이때 심호흡을 하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일어설 때는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욕조 가장자리에 앉기, 30초 대기, 천천히 일어서기, 분대기, 이동하기. 목욕탕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차가운 탈의실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을 수 있어요. 문을 열어두고 온도 차이를 줄인 후에 천천히 나오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특히 강조하는 건 몸을 닦을 때도 서서 하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하라는 거예요. 많은 목욕탕에 플라스틱 의자가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을 때도 급하게 하지 마세요. 특히 바지나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는 자세는 매우 위험해요. 반드시 앉아서 착용하시거나 벽에 기대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건 목욕 후 30분 정도는 격렬한 활동을 피하라는 거예요. 집안일이나 운동은 몸이 완전히 안정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욕 후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앉거나 누우세요. 억지로 참고 서 있으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환자 가족분들께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들이 목욕하실 때 너무 오래 안 나오시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목욕 잘하고 계세요? 라고 말을 걸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1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70세 이상 안전 목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목욕 전 준비사항입니다. 목욕 30분 전에 물 1컵을 미리 마셔주세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 분들은 복용 시간을 확인하세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건 가능하면 약효가 안정된 시간에 목욕하시라는 거예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워두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응급실에서 봤던 많은 사례들이 거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했거든요. 목욕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물 온도는 38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손목 안쪽으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하는 표현으로는 살짝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맞아요. 물에 들어갈 때는 발부터 천천히 적응시키세요. 제가 추천하는 순서는 발목, 종아리, 허벅지, 허리 순서로 5분 정도에 걸쳐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욕 시간은 15에서 20분을 넘지 마세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물에서 나와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목욕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식은땀,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은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목욕 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욕조에서 나올 때는 절대 급하게 일어서지 마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설명하는 방법은 2에서 3분간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몸을 닦을 때는 서서 하지 말고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목욕탕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지나 속옷을 입을 때 한 발로 서지 마시고 앉아서 하거나 벽에 기대서 하세요. 목욕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제가 권하는 양은 400ml 이상, 즉 생수 2컵 정도를 30분에 걸쳐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들입니다.
감기나 몸살이 있을 때는 목욕을 피하세요. 제가 응급실에서 본 사례들 중에 몸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목욕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있었어요. 혈압이 평소보다 높거나 낮을 때도 목욕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목욕으로 인한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술을 드신 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제가 15년간 일하면서 알코올과 뜨거운 물의 조합만큼 위험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 가족분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건 어르신의 목욕 안전을 위해 함께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목욕 시간이 30분을 넘으면 안부를 확인해 보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드리고 손잡이를 설치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 후 어르신이 어지러워 하시거나 이상 증상을 보이시면 즉시 눕혀드리고 다리를 높게 올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심장혈관내과 전문의로서 1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갑자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지 마세요. 둘째, 4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장시간 목욕하지 마세요. 셋째, 목욕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넷째, 식사나 약 복용 직후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다섯째, 목욕 후 갑자기 일어서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5년간 응급실과 심장혈관내과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주의하시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계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목욕하실 수 있어요. 건강한 목욕으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거든요. 특히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거나 함께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욕실을 점검해 보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있는지,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는지, 온도계는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목욕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제가 1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한 목욕으로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